이강민의 잡지사 10월 호 세 번째 페이지. 긴 연휴 기간 드신 음식 때문에 아직도 속이 더부룩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이분의 시원한 입담으로 소화시켜 보시죠. 잡지사의 인간 위액, 인간 담즙,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야, 주기율표 속 원소들의 쓰임을 알아보는 원소 오퍼너 타임인 주기율표. 저희 에디터들의 당초 걱정과는 달리 수많은 원소쟁이 구독자들을 양산해서 반응이 식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부지런히 새로운 원소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원소는 바로 염소예요. 아하. 염소. 네. 아니, 염소. 자, 염소의 원소 기호를 보겠습니다. 대문자 C에 저기 이제 I가 아니고 소문자 L을 쓴 거예요. CL이 이제 그 원소 기호인데요. CL이라는 기호는 어디서 유래된 건가요, 잠깐만? 영어로 염소는 이제 클로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음 부분을 따와서 염소 기호가 CL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왜 클로린이란 말은 왜 생겼느냐? 그리스어로 초록색이라는 뜻의 단어로 클로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초록색. 그래서 이제 초록색이라는 뜻을 가져와서 염소를 초록색 물질이라는 뜻으로 클로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염소를 염소끼리만 모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막 만들어 보면 산소가 산소 2개가 붙어 있는 상태로 O2 산소 원자 2개씩 딱 찌어서 돌아다니는 상태로 주로 많이 퍼져 있는 것처럼 네. 염소도 그 비슷하게 염소 원자 2개씩 딱 찌어져서 염소 기체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네. 그런 염소 원자가 2개씩 딱 찌어져서 돌아다니고 있는 염소 기체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초록색.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약간 연두색 같은 그런 상당히 사실 좀 고운 색으로 초록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 물질이다. 약간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했다면 약간 녹소 뭐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을 해도 될 만한. 근데 왜 염소가 됐을까요? 왜 염소가 됐었느냐? 우리 이제 우리가 제일 자주 이제 기억하는 누구나 다 아는 화학식으로 두 가지가 이제 H2O하고 CO2가 있죠. 그렇죠. 예. 그 두 개는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알고 저도 있습니다. 아는 그렇죠? 거. 예. 근데 이제 H2O하고 CO2 말고 학교에서 가가지고 이제 그거 다음으로 이제 배울 만한 학창 시절의 기억이 좀 남아 있을 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이제 우리 소금의 화학식. 소금. 기억나시나요 혹시? Na. C L. 끝. 염화 소디움, 염화 나트륨이기 때문에 염화 나트륨. 이제 소디움, 나트륨을 말하는 Na. 그다음에 염소를 말하는 이 클로린을 말하는 Cl. 그래서 이제 NaCl 이렇게 이제 중학생 때 이거 아마 배우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이제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염화 소듐, 염화 나트륨 이런 말보다도 NaCl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NaCl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쉽게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뭐 먹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소금, 그렇죠. 염화 소듐인데요. 사실은 염화 소듐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몸에 이것 때문에 꼭 이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소듐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신경 활동에 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듐이 사실은 소금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소듐이 사실은 또 짠맛을 자극하는 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서 소듐이 사실은 더 핵심인 건데 그건 뭐 예전부터 딴 용도로 많이 쓰다가 이름이 소듐, 나트륨으로 굳어져 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된 거야. 저게 소금인데 저거를 약간 염, 소금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데 저건 이름이 벌써 있네.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래. 그래도 NaCl에서 Cl이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이 Cl에다 갖다 붙였구나. 사실은 상당히 소금 염자. 번역된 원소 이름 중에서 좀 개성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요. 직접적으로 그 뜻을 번역해 온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또 예를 들어서 금, 은 이런 거는 예전부터 한자 문화권에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이름을 쓴 거지 않습니까? 좀 특이하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금에 쓰인다는 그런 또 소금 비슷한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기에도 좋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넘어온 염이다. 그럼 작가님 소금에 염소가 있으면 이거 바다에서 염소 구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듐하고 염소하고 붙어 있는 게 이제 소금인데 소듐을 어떻게 떼내겠습니까? 우리 기억나시나요? 소듐이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 원소다.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 원소예요. 네. 그래서 소금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면 둘이 서로 화학 반응을 서로 간에 잘 일으키고 있어서 네. 둘이 아주 찰싹 잘 붙어 있습니다. 소듐은 플러스 전기를 띄는 쪽으로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킵니다. 염소는 마이너스 전기를 띄는 쪽으로 화학 반응을 잘 일으켜요. 예. 두 개를 갖다 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에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는 힘으로 찰싹 들러붙어 있죠. 떼어내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떼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염소만 뽑아내기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어디 염소를 만들어낸다라고 염소를 만들어서 어디 써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소금을 구해서 네. 뭐 바다에서든지 아니면 소금 광산이든지 소금을 구해서 거기서 어떻게 잘 처리를 해가지고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염소를 뽑아내고 나면 남은 거 이제 또 소듐으로도 그러네요. 쓸모가 그러네. 많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거 잘 그렇게 분리를 해내면 염소는 염소대로 잘 활용을 하고 소듐은 소듐대로 뭐 잘 활용. 보통 이제 양잿물 같은 거 만들고 염소로는 이제 염산을 만들고 그런 염산? 식으로 쫙 이렇게 그것도 이제 재밌죠. 예. 염산하면 이제 산의 대표잖아요. 그쵸. 양잿물, 가성소다다라고 하면 염기성 물질의 대표거든요. 그치. 그 두 개를 섞으면 물이 나오고 중화되면서 예. 이런 서로 반대되는 산성과 염기성의 산성과 알칼리성의 대표적인 물질인데 예. 소금으로 붙어 있던 거 두 개를 공업적으로 쪼개면 예. 보통 한쪽에서는 염산이 생기고 네. 한쪽에서는 가성소다, 양잿물이 생기는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많이 재밌다. 돌립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바다에도 풍부하고 또 화학 반응도 잘 일으키는 염소를 우리 몸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무렴요. 아까 산의 대표가 염산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염산, 네. 염산이 산의 대표로 이렇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하나 뭐 제가 빠뜨리고 싶지 않은 뭐 단가가 싸다 뭐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하나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사람 몸속에서 아주 잘 활용되는 산이 염산이다. 염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합니다. 네. 우리 몸에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염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람 몸에 염산이 어디 있느냐? 네. 사람 몸에 웬만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산성물질 같은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몸에 해롭고 하니까. 네. 근데 이 부위에 염산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어디일까요? 많이 들어있다. 꽤나 많이 들어있어요. 뭐 어디 뭐- 참고로. 예, 참고로. 산성, 우리 수소편 벌써 많이 잊으셨을 텐데. 정주행하시고요. 수소가 플러스 전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이제 그런 물질이 이제 산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산성 물질,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은 마시면 어떤 맛이 난다라고 하면서 그걸 막 드리고 그랬어요. 수소의 이강인 맛, 선생님한테. 수소의 맛. 이강인 레몬. 선생님. 무슨 레몬. 맛이에요? 무슨 맛? 신맛. 신맛. 예. 신맛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 몸 속에서 어떤 그런 염산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신맛이 뭔가 날 거야. 신맛이. 위네, 위. 위. 그래서 신물, 우리가 신물 난다. 아까 좀 시작하면서 잡지사의 위 얘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예. 신물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표현 중에 너무 뭔가를 물리도록 먹었을 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분량이 길어? 필수적이라는 거죠. 끝없이 계속 떠들고 있어. 왜? 아니, 절대. 막 이런 진짜 신물 오해예요, 난다. 오해. 예. 막 이런 느낌 약간 날 듯한 이런 분위기일 때 예. 그때 그 신맛이 왜 나느냐? 이유 중에 일부는 예. 바로 위액의 산성이 좀 넘어오기 때문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위액이 상당히 꽤나 강한 산성을 띠고 있고 그 산성을 띠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 몸도 그런 거예요. 사람 몸도 아까 소금을 먹어가지고 사람 몸에 어떤 신경 작용에 필요한 그런 이제 소듐을 만들고 뭐 꼭 필요한 신경 작용을 하는 게 있어 소듐이 필요하다니까 그렇죠. 네. 소금 먹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 소듐 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비슷한 거지 몸속에 이제 소듐을 얻기 위해서 소금을 막 많이 먹었어. 짭짤하게 맛있다는 먹었어. 네네. 근데 필요한 건 소듐이잖아요. 그렇죠. 염화 나트륨 NaCl 중에 CL은 남았어. 염소는 막 남는 플러스 거예요. 원이야. 그럼 이거 어디에 써? 이거 또 뭐 어디 있으면 좋겠는데. 나하고 하다 돌아 야 염소를 뭐 만드냐? 라고 염산이라도 만들자. 예. 염산을 만들어도 어디다 써? 위험한데. 몰라. 일단 만들어가지고 뭐 저 이놈이 인간이 뭔가 몸속에서 일어나는 대화예요. 인간이 예. 뭔가 지독한 거 이런 거 먹으면 질긴 거 이런 거 먹으면 그래 염산 확 들여 부어버리자. 그러면 뱃속에서 녹아가지고 야들야들해지면 소화 잘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써먹는 그런 방법을 몸이 개발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잘 안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과학 수사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런 거 저런 거 있죠. 무슨 그 내장 요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곱창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 위 이런 거 다루다가 이렇게 할 때
조금 잘못 관리를 하면 그 위액이 튀어나와 버리는 바람에 뭐 심지어 다친다든가 그 염산 때문에 예. 아니면 이제 다른 부분의 고기 장기가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의 위 벽 부분만 네. 이 염산을 좀 잘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지 그 염산이 꽤 독한 염산이에요. 예. 몸의 다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 장기를 많이 파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뭐 그런 위가 염산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고장난다? 네. 그럼 막 이 사람 배가 너무 아프고 맞아요. 위가 너무 쓰리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예. 염산을 활용하기 때문인데 이 염산이 고기를 뭐 야들야들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거가 있거니와 산으로 녹이니까요. 그런 것도 네네. 있거니와 고기를 분해해주는 그런 효소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이게 소화가 고기를 분해해주는 효소니까 소화가 잘 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걸 마시면 고구마 같은 거 먹었을 때 싹 소화 잘 되게 내려가는 느낌이 동치미 국물.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 이 효소의 이름을 브랜드로 활용한 네. 음료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음료수. 우리나라에서 고구마 먹고 뭐 먹는다 그래요 보통? 사이더. 사이다 먹는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미국에도 사이다로 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 사이다 아닐 것 같잖아요. 뭐 그죠? 먹지?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이 말 쓰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똑같은 발상으로 이 브랜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뭘까요? 미국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이 음료를 처음 개발하면서 뱃속에서 사람의 사람의 뭐 뱃속에서 고기를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대표적인 효소가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펩신. 콜라. 피콜라. 그래서 그 콜라 브랜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뭔가 사실은 곽재식 작가가 좋아하는 그 효소가 브랜드. 막 들어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실 효소 들어있지는 않은데 예. 그런 정도의 답답한 거 먹었을 때 내려가는 느낌이 들라고 그렇구나.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요 펩신 효소가 이 고기를 분해해 줄 때 예. 주변이 산성일 때 이 펩신 효소가 활성화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펩신의 효소 활성을 도와주는 역할도 염산이 뱃속에 염산이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네. 이 염산 정도의 산성이면 꽤나 세기 때문에 네. 사람이 뭐 먹다 보면 더러운 것도 좀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 먹을 때마다 막 소독해갖고 먹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무심코 더러운 걸 먹게 되는데 네. 뱃속에 들어가면 웬만히 염산이 다 녹여가지고 균 같은 걸 소독을 다 살균 소독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고맙네. 그래서 혹시 저기 무슨 그 유산균 음료 이런 거 선전할 때 뭐 이 사람 뭐 노벨상 받은 뭐 많죠.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코프 아저씨들 매치니코프 말고 예. 어떤 딴 요즘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누구야? 무슨 마샬 박사님 이런 분 베리 마샬 그분 나오셔가지고 본 것 같아요. 무슨 균이 어쩌고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 거 같지 않아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뭐 들어보신 거 같잖아요. 헬리코박터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들어본 거 같죠? 들어봤죠. 예. 그분이 왜 그거 연구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으셨겠어요? 왜? 예전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그런 정도의 세균이 위에서 절대 못 살아남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위의 산성을 그렇게 견디면서 윗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이 세균이라고 하면 대장균이나 유산균처럼 위는 재빨리 통과하고 장까지 도달해서 버틴다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위의 산성 속에서 어떤 세균이 살아가지고 무슨 위에 어떤 병을 일으키고 이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고정관념에 많이 갇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산균 음료 광고에 출연하신 걸로 유명한 마셜 박사님 그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받으셨죠. 그래서 이 세균에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특별한 조건이 잘 맞춰지면 일부는 위산을 견뎌내면서 사는 염산을 견뎌내면서 사는 놈들도 있기는 있다라는 것이 또 현대 과학의 진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파블로프의 개라는 표현을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개한테 밥 줄 때마다 종을 땡땡땡땡 울렸더니 나중에는 종만 쳐도 개가 침을 질질 흘리더라. 이런 실험인데 여기서 이제 그 견주에 해당하는 파블로프 이분이 이 위액과 관련해서 노벨상을 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만으로 노벨상을 타셨나? 하여튼 파블로프가 워낙에 이제 이런 어떤 신경과 몸의 작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연구를 심리학 쪽에서도 파블로프를 굉장히 중요한 학자로 많이 언급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과 몸의 작용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아주 넓게 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뭐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니라도 노벨상을 받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 실험 때문에 노벨상을 주었다라고 아마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뭐 이 실험이 워낙 유명하죠. 뭐 과학계에서 고양이라고 하면 슈레딩거의 고양이고 개라고 하면 파블로프의 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예, 뭐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위액과 보통 이제 관련해서, 교과서 같은 데는 이제 침을 흘리는 걸로 많이 맞아요.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 이분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분은 개를 막 수백 마리를 기르면서 실험을 했어요. 아, 진짜.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네 개만 특이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평균적인 걸 표본.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수백 마리 개를 갖다 놓고 실험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하시면서 뭐 침 흘리는 것만 측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침뿐만 아니라 뭐 위액이라든가 아하. 다른 소화액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도 다 정밀하게 기록하고 측정을 해가지고 네. 신경과 이런 몸속 내부의 반응 사이에서 관계를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던 분이죠. 아, 그렇군요. 파블로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염소가 화학 반응을 잘해서 잘 녹이는 성질이 있다라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일 깨끗한 물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염소 덕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에서 수돗물에서 수돗물 냄새 난다. 혹은 더 좀 강렬하게는 수영장 하면 수영장 냄새. 수영장 물 냄새라고 하면 어떤 건지 대충 떠올리실 수 있는 분들이 락스물 냄새. 예, 많이들 계시죠. 예. 그런 물들 다 염소 내지는 염소를 이용한 다른 화합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아하. 특히 수영장 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소독을 한 결과로 뭔가 소독이 좀 많이 되면 네. 소독 작용이 많이 일어날 경우 그러니까 물이 뭐 소독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좀 때가 많은 사람들이 좀 놀았다 이러면 그 소독 때문에 뭔가 파괴돼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결과로 냄새가 더 강하게 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지저분할수록? 지저분할수록이라기보다 지저분함이 많이 해소되면 해소될수록 예. 그 결과로 깨끗해졌을 수도 있죠 이제.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염소가 네. 여러 가지로 이 수질을 관리하는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위 속에서 그런 세균을 없애는 그 원리하고도 통하는 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염소 자체를 뭐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염소 기체 자체를 그냥 뿌려도 네. 그것만으로도 소독이 수돗물을 돼요. 상당히 소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방식으로도 뭐 꽤나 활용을 하고 뭐 염소로 다른 약품 말씀하신 대로 락스 같은 걸 한번 만든 다음에 그걸로 어떤 살균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지요. 네, 가정용 수돗물을 만들 때도 의무적으로 염소 소독을 거쳐야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법령에 네. 아예 이 법적으로 규제에 0.1mg 이상 1리터의 물이 있으면 거기에 0.1mg 이상의 염소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아예. 예. 그거보다 염소가 더 작으면 이건 기준미달. 소독이 똑바로 안 된 거다. 이렇게 염소가 없으면 그 안에 세균 같은 것들이 창궐할 수도 있다. 수돗물을 잘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보낸다고 해도 수돗물이 집집마다 수도관을 타고 들어가는 그 과정 사이에서 네. 세균들이 이만큼 다 번식해버리면 어쩌냐. 그걸 막기 위해서 염소를 조금만 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1리터당 0.1mg이고요. 네. 또 너무 많이 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 그렇죠. 수돗물인 줄 알았는데 뭐 위험하니까. 염산이야. 예, 이렇게 되면 예.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한 기준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상한 기준이 그래도 좀 넉넉했었네요. 그러면 수돗물에 소독하는 정도로 별로 안 해롭거든요. 예. 수돗물에 좀 기준이 좀 높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걸 자꾸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요? 냄새를 최대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안에 있는 염소가 소독은 잘 안 해주는 그 정도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요즘 뭐 0.3mg으로 맞춘다는 뭐 더 얘기도 깐깐해지는 있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원소 오퍼너 타이밍 주기율표 함께하면서 이제 각각의 원소 특성을 사람에게 좀 이롭게 잘 활용한 경우도 물론 많았지만 뭐 백리탄으로 사용된 인처럼 때때로 원소가 악용이 돼서 아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염소도 이제 역사 속에서 악용된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염소가 뭐 이렇게 소독용으로 쓰는 거니까 우리 뭐 농약도 해충을 없애는 데 사용하면 좋은 농약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곡식, 좋은 과일 먹을 수 있지만 농약을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독약으로 사용하면 무섭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누가 사람 생각한 거죠. 예. 이거 더군다나 이 원료를 구하기가 쉽잖아요. 예. 소금만 있으면 돼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원료가 구하기 쉬우니까 이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럼 사람을 한번 뿌려보자 무기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상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 세계 제1차 대전이 이것도 이제 우리 박광일 선생님이나 썬킴 선생님 저희가 마침 어젠가요? 네.
지난주에 예, 특집에서 네. 썬킴 선생님과 또 김영준 국방전문 기자가 다뤘습니다. 네. 1차 뭘 대전. 다뤘죠? 1차 대전에 대해서. 1차 대전에서 이제 참호전이 굉장히 혹독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참호전. 참호를 쳐놓고 사람들이 방어막을 치고 있으면 기관총 갖다 놓고 막고 있으면 예전처럼 돌격 앞으로 해봐야 이 막을 소용이 없다. 돌파할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고민이 많아요. 예전에는 막 그럴 경우에는 뭐 기마병을 앞세운 다음에 네. 막 나팔을 불면서 기병대로 막 돌격을 하면 네. 막아낼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상대방이 기관총 들고 있는데 그 기마병 말 타고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철조망 세워놓고. 그래서 막 되게 막 답답했거든요. 예. 답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생각을 한 거죠.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네. 기병대는 막을 수 있고 사람이 총 들고 다가가면 기관총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네. 염소 기체 같은 안개처럼 스며드는 무기를 보내면 그걸 철조망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염소 기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뿌리자라는 그런 작전을 개발을 한 거죠. 독가스네. 그래서 최초로 대량으로 사용된 독가스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염소입니다. 염소. 단순하고 만들기 쉬워서 그런 거. 사실은 이제 그거에 앞서서 뭐 예. 최루탄 이런 거 서로 많이 사용했어요. 네. 최루탄 막 던지면 이 철조망 뒤에서 기관총 들고 지키고 있으려고 하는데 네. 최루탄 오면 막 콜록콜록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야 잠깐만 저쪽으로 좀 피해가자. 이렇게 하면 야, 기관총 작동 안 한다. 그때 들어가려고. 그치.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이제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네. 아니 최루탄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이유가 없지. 더 센 거. 그 센 거로 사람을 아예 보내버릴 수 있는 걸로 하면 어쩌냐라고 해서 염소 무기를 사용을 무섭다. 해서 많이들 뿌렸지요. 예. 저는 이제 7번째 원소 질소 편에서 말이죠. 그 공기 중의 질소를 땅에 고정해서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했던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프리츠 하버가 그 독가스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당시에 유럽에서 1차 대전의 여러 가지 분야에 참여했던 과학자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음으로 양으로 무기 개발에 참여 안 했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뭐 특이한 어떤 평화주의자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스위스로 막 가가지고 막 국적 바꾸고 막 이런 특별한 몇몇 사람들 빼고는 네. 다 여러 가지로 참여를 했었고요. 네. 당시에 1차 대전 당시에 하버 같은 경우에는 이 질소 고정, 질소를 비료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뭐 최고의 화학자로 이름을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 그렇게 똑똑하다며 와서 사람 죽이는 무기도 많이 개발해봐 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또 당시에 프리츠 하버가 독일에 대한 애국심이 굉장히 컸던 편이었기 때문에 예. 또 그렇게 시키면 또 열심히 또 잘 했습니다. 국가가 불렀으니. 훈장 받으면 또 막 좋아하고. 참고로 그러고 나와가지고 독일이 전쟁에서 거의 졌다고 볼 수 있죠. 1차 대전은. 예. 그렇게 돼가지고 막 전쟁에서 하버는 속으로 막 궁시렁궁시렁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영웅이 됐을 텐데 나라가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뭐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나보고 막 무기 개발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한다. 그래서 막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다시 독일이 뭐 강해지기만 하면 뭐 이러고 있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하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독일에서 배반당해가지고 네. 독일 정부에서 오히려 쫓겨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죠? 히틀러가 집권했는데 이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하버 자체 하버 사실은 유대인의 의식 거의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자기가 한 할아버지 정도 가야지 약간 뭐 유대교 이런 거 믿는 그런 사람이었고 예. 본인이 이 사람은 뭐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하버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하고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 니 핏줄이 그래도 유대인 핏줄이네라고 해서 히틀러 집권 후에 하버가 제가 보기에는 막 피 터져 막 뭐 밤마다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래. 모든 걸 바치고 그 해로운 걸 전쟁통에서 만들어야 별짓을 내가 다 했는데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뭐 저런 토사구팽이네. 이상한 독재자 놈 때문에 내가 지금 나라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런 비극과도 관련돼 있는 원소가 염소입니다. 예, 이렇게 또 원소를 잘못 활용해서 비극적인 경우도 생기지만 우리 또 환경안전공학과 학과장이신 곽재식 작가처럼 또 사람에게 아주 이롭고 안전하게 원소를 활용할 궁리를 하는 분들도 참 많았겠죠. 좀 간단하게 갈게요. 염소가 표백제로도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뭘 간단히 하라 그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자꾸 오퍼가 좀 들어옵니다. 웃겼어요, 왠지 이번에는. 자꾸 들어와요. 간단히 좀 하라고. 저한테 표백제로 많이 써. 표백. 염소 어디 쓰이는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데. 좋은데. 네, 염소 표백제로 사용되고 표백제, 있고요. 예. 특히 염소 그 자체보다 차염소산이나 하이포염소산 이런 식의 염소, 산소 이런 걸 결합해서 만든 물질을 이용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염소 표백제. 그것도
기본적으로 그 염소의 반응성이 좋은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넣어가지고 뭐 때로 혹은 뭐 어떤 물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을 파괴해가지고 녹아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걸 사용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하면 뭐 잘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민간요법 비슷하게 뭐 염소하고 무슨 부엌에서 사용하는 뭐를 섞어가지고 뭐 쓰세요. 네. 염소하고 뭐 이 표백제하고 뭐를 같이 넣어가지고 뭐 해보세요.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표백제 사용하실 때는 그 표백제 사용법에 적혀 있는 거 있죠. 예. 보통 표백제하고 물하고 섞어서 쓰라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게만 쓰셔야 돼요. 거기에 막 무슨 칵테일도 아니고 막 이상한 거 막 자꾸 넣고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다가 염소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순수 염소가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경우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그 빨래한다고 하면서 무슨 인터넷에서 배운 이상 민간요법처럼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네. 빨래 잘하겠다고 막 하다가 막 쓰러지고 이러신 분들 꽤 계십니다. 아. 그럼 나중에 막 쓰러진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발견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살펴보면 염소 들이마셔가지고 막 폐가 좀 진짜 망가져 있고 위험하구나. 뭐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표백제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 그 권장하는 사용 사용법 그거대로 사용을 하시고 이상한 그런 뭐 민간요법적인 그런 거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아, 이제 정말 끝으로 대부분 우리 삶 속에서 염소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폴리염화 비밀, 이제 약자로 비닐, 약자로 PVC라고 불리는 물질에 염소가 활용된다고 하는데 간단히 소개해달라고 하네요. 염소는 사실은 우리가 소금 먹을 때 먹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뭐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원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름이 염소라는 발음을 많이 염화 뭐 이런 발음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PVC, 폴리염화 비닐이라는 재료가 정말 많이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 PVC에 이제 C가 클로린, 염소를 뜻하는 말이지요. 네네. PVC 하면 뭐 PVC 파이프 뭐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은 혹시 최근에 집수리를 하셨다거나 이사 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 배관 같은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닐이라고 부르는 물질 중에 폴리염화 비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비닐이라고 부르는 그런 원자의 구조를 가진 물질 중에서 처음으로 대량 생산돼서 널리 쓰이던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비닐이라고 하면 그 PVC 파이프 그 재료 있죠. 그거를 원래는 비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뭐 비닐이라고 하면 대충 뭐 플라스틱인데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비닐봉지 같은 질감 나는 걸 다 비닐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예. 원래는 그런 거를 비닐이라고 안 부르고 애초에 그 비닐 봉지라고 우리가 하는 거 그거는 대체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비닐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근데 뭐 또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걸 또 그러면 비닐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원래 비닐이라고 처음 부르던 거는 이제 PVC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자꾸 퍼져 나왔느냐? 대한민국에서 이 PVC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아주 널리 쓰이는 용도가 있어요. 딴 나라에서는 이만큼까지는 많이 안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엄청나게 많이 쓰여. 막 온 나라를 이걸로 발랐다. 라고 할 정도로 이 PVC로 만든 제품 하나를 굉장히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죠? 장판입니다. 장판. 장판. 우리가 비닐 장판이라는 말이 입에 책 달라붙죠. PVC를 좀 이렇게 얇게 만들고 그게 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될 수 있는 딴 약품하고 섞어가지고 그렇죠. 장판을 만들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딱 그 비닐 장판 질감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폭신한 느낌도 나면서 맞아요. 또 깔기도 좋고 뭐 색깔 입히면 색도 좀 잘 입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게 워낙에 많이 퍼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닐하면 그런 질감의 어떤 대표로 인식을 하게 돼가지고 대충 그 비슷하면 다 비닐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닐을 가공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인조 가죽을 만들 때 우리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속어로 레자라고 하는 거 있죠. 레자. 인조 가죽을 만들 때 레자. PVC 개조해가지고 장판 만들던 그 기술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가죽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인조 가죽 재질, PVC 계통 가죽 재질의 가방이라든가 뭐 소파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렇죠. 팔리고 있죠. 카페트. 하다못해 뭐 의자 같은 거에도 뭐 이 레자 재질, PVC 인조 가죽 재질을 이렇게 입혀놓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게 없을 땐 그거 다 뭐 소가죽이나 이런 걸로 써야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PVC 덕분에 염소와 이 플라스틱 화학의 덕분에
수많은 소들이 동물들이? 목숨을 건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염소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굉장히 고마운 원소였습니다. 염소가 소를 구한다. 아하. 염소가 염소를 구한 적도 있겠죠. 아하. 그런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가자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예. 자, 오늘도 저희의 시간 재촉에도 흔들리지 않아주신 곽식 작가 감사드리고요. 원서 오픈 타임 다음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